견훤은요 고려를 직접 치기 전 호시탐탐 노린 땅이 있었습니다. 자, 이 땅이 어디였는지 한번 지도를 보시죠. 바로 이곳 고창입니다. 여기가 잘 보시면 고려의 편도 아니고 백제의 편도 아닌 완충지대로 남아있는 곳이 바로 고창이었습니다. 고창은요 신라 호족들이 다스리고 있는 땅이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고창을 정복하면 이곳 호족 세력도 자연스럽게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견훤은 이곳부터 보란 듯이 점령해 나가기로 합니다. 견훤의 진격 소식을 들은 왕건, 견훤과의 정면 승부를 위해 수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고창에 진영을 펼칩니다. 자, 그렇게 930년 1월 견훤과 왕건은 다시 한번 자웅을 겨루게 됩니다. 견훤은요 군사들을 이끌고 전장을 누비며 싸웠습니다. 고려군을 상대로 한치의 물러남 없이 피 터지는 전쟁을 계속해서 벌였습니다. 자, 이번 고창 전투의 승리는 누구였을까요? 아 근데 지금 견훤 나이가 와 아까만 해도 61세였는데 지금은 와 이제는 60대 중반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래도 이제 이 경험치는 무시할 수 없으니까. 기세 때문에. 기세도 있고 지금 병사들이 지금 사기가 엄청 올라와 있으니까 지금 다 이길 것 같아요. 자, 이 치열한 고창 전투의 결과를 기록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싸우다가 저녁이 되자 견훤이 패하여 달아났으며 죽은 자가 8천여인이었다. 예상과 달리 고창 전투의 결과는 견훤의 참혹한 대패로 끝났습니다. 진짜 라이벌 맞네. 아, 서로 그러니까요. 계속 한 번씩 이게 자, 그런데 아니 그렇게 기세가 좋았던 견훤이 왜 이렇게 처참히 패배했을까요? 바로 고창 호족들이 왕건에게 투항한 거예요. 왕건에게 투항한 거예요. 아. 게다가요, 고창 호족들은요 왕건에게 투항한 이후에요 군사까지 지원해 줍니다. 와. 이 고려군과 고창 호족들의 연합에 견훤은 와장창 깨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호족 세력을 갖기 위해서 사실 그렇지. 전투를 한 거였는데 완전 반대편에 선 거네요. 그렇죠. 근데 고창 호족들이 왜 왕건한테 투항한 건가요? 고창의 호족들은요 견훤에게 강한 적개심을 품고 있었거든요. 바로 과거 견훤이 저질렀던 만행 때문이었습니다. 아 그렇죠. 왕. 신라 왕을 죽인 것도 모자라서 왕비까지 겁탈했습니다. 그때 신라 백성들 호족들의 민심 완전히 견훤에게서 돌아서 버린 거죠. 그래서 고창 호족들은요 견훤이 아니라 왕건을 선택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삼국 통일을 향해 맹렬한 기세로 달리던 견훤에게 급브레이크가 걸리게 된 겁니다. 내 꼴이 너무 우습게 되었다. 정말 우습게 됐어. 왕건의 날카로운 공세로 완전히 궁지에 몰린 견훤. 자, 그런데 견훤은요 전세를 뒤집기 위해 그동안 줄곧 미뤄두었던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로 합니다. 견훤은요 후백제 조정을 떠들썩하게 만들 공표를 합니다. 금강은 몸이 크고 지략이 많았다. 견훤이 특별히 그를 총애하여 그에게 왕위를 전해주려고 하였다. 아들 금강을 자신의 후계자로 삼겠다고 공표한 겁니다. 금강을 후백제의 다음 왕으로 삼겠다고 한 거죠. 금강은요 풍채도 좋은데다 타고난 머리까지 좋았습니다. 견훤의 기백을 쏙 빼닮은 아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견훤은 왜 갑자기 다급히 후계자를 정한 걸까요? 그 신라에서 엄청 진짜 돌이킬 수 없는 그 만행을 저질렀잖아요. 그 마음을 돌릴 수 없으니까 아들이 맡아서 이렇게 하면 친신라 정책을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정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건 없을까? 맞다. 동훈 씨는 굉장히 정치적이야. 맞아. 그냥 감각이 뭐 있어. 이런 인간관계로 봤을 때. 그러니까요. 네. 네. 그리고 고창 전투 당시 견훤의 나이가 64세예요. 어. 왕건은 견훤보다 10살 어리잖아요. 네. 그죠? 견훤은요, 젊고 뛰어난 아들을 후계자로 세워서 왕건을 꺾어야겠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아들을 통해서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하는 건 물론이고요. 기울어가고 있는 이 후백제를 다시 일으킬 그런 계획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935년 3월 그런 견훤의 꿈이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견훤이 금강을 후계자로 삼을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금강이 왜 그러지? 자, 대체 견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기서 문제. 견훤의 아들 금강이 왕이 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뭐 아버지랑 같은 이유일 것 같아요. 그 왕건 쪽으로 아들도. 아들까지? 그래서 피를 한 번 더 썼습니다. 이러면서 아들까지? 너무 맞아. 예. 오답 예. 비슷한가요? 전혀. 어. 자, 역사는 이렇게 반복됩니다. 네. 예, 이런 비슷한 사례가 이미 우리 아 배웠어요. 왕세자 예전에 뭐 항상 했던 그런 이야기인가요? 저 힌트 좀 드린다면 금강은 서열이 낮습니다. 정답! 아, 네, 첫째 아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정답. 네, 아. 당연히 첫째인 줄 알았지. 네, 저는 완전 당연히 첫째인 줄 알았죠. 첫째인 줄 알고 밑에 친구들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하는데 아 첫째가 아니까 문제가 생기지. 그러니까 여기도 참 게 역사에서 이렇게 반복돼요. 100년 전인데도 어떻게 그러니까요. 똑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바로 견훤의 맏아들인 신검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사실 견훤이 택한 아들 금강은요, 견훤의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신검이 금강을 더 인정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어요. 혹시 신검은 어머니가 다른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습니다. 출신이네요. 똑같아. 네. 금강은요, 위의 영들과 배다른 형제였기 때문입니다. 아이고야. 이렇게. 아이고야. 나 신검이는 이 나라의 태자족 마지로서 오늘의 혁명에 앞장섰노라. 이 나라를 구하고 황실을 구하고 백성을 구하기 위함이다. 신검은요, 배다른 형제 금강을 치기 위해서 조정에서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을 모아 군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거사를 일으킨 당일 바로 금강을 죽여버립니다. 이제는 뭐 오히려 뭐 통일이고 뭐고. 야, 집안 싸움이 집안 났어요. 싸움이 그렇죠. 심하니 뭐 이제. 그렇죠. 그런데요, 여기는 조선의 역사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더 충격적이에요. 신검은요, 아버지 견훤을 몰아내고 왕좌를 차지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견훤을요, 아버지 견훤을 전북 김제에 위치한 금산사란절에 유폐시켜버립니다. 아니 이병헌은 그렇게 안 했어요. 너무 심하네요. 아니, 이 후백제를 호령하던 천하의 견훤이 아들에게 유폐당해서 옴짝달싹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무섭다. 자, 그렇게 견훤이 유폐된 후 장남 신검은요, 제 멋대로 후백제의 새로운 왕으로 즉위합니다. 아니, 용서할 수 없죠 이거. 그리고 지금까지 지켜온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나의 마지막이 뭐 그 라이벌을 이겨서 내가 통일하든 그의 손에 죽던 그런 모습을 상상했는데 아들한테 유배를 당해서 이건 상상도 못했죠. 그죠? 아 견훤은 분노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없었습니다. 야 이러면
너무 한 슬픈. 사람이 한 명. 자, 그런데 신검의 반란이 일어나고 3개월 뒤인 935년 6월, 금산사 산길을 헐레벌떡 다급히 뛰어내려가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언가에 쫓기듯 창백한 얼굴이었죠. 이들은 바로 견훤과 그와 함께 갇혀있던 하인들이었습니다. 견훤이 자신을 감시하던 이들에게 술을 먹이고 그 틈을 타서 있는 힘을 다해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아, 탈출이구나. 그렇죠. 금산사를 탈출한 견훤은 스스로 적국인 고려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라이벌이었던 왕건에게 투항합니다. 아이고. 모든 걸 다 버리고 고려에 투항할 정도로 아들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가슴 깊이 박혀 있었던 것이죠.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각축을 벌였던 견훤과 왕건. 고려국 황제 폐하 폐주 아련이 옵니다. 절받으시옵소서. 불꽃 튀는 라이벌 관계에서 승자와 패자가 결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라이벌인데 라이벌 왕건한테 간 이유가 뭔가요? 예, 이 견훤은 그 유폐된 상황이었잖아요. 아무것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혹시 자기 아들이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 신라는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신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마지막 선택지는 고려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태조 왕건은 고려를 건국한 이후에 귀부한 호족들을 포용하고 잘 대우해주는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견훤도 비록 자기하고 라이벌 관계지만 왕건에게 귀부하면 잘 대우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왕건에게 견훤은요, 삼국통일의 가장 큰 걸림돌이자 언제든 고려를 공격할 수 있는 용맹한 맹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존재였던 견훤이 스스로 왕건의 품에 안긴 거잖아요. 어이구야, 왕건을 짓누르던 그 큰 근심거리 하나가 저절로 사라진 거예요. 서로 좋은 상황이네요. 어이구. 네, 견훤도 굉장히 힘들어서 불안했는데 그죠. 이제 그 왕건의 품 안에서 그 집안에 들어갔을 때 그 느낌이 상상이 돼요. 따뜻하다. 예? 왕건의 품 안에서. 예. 갑자기 막 진수성찬 나와가지고 막 밥 먹고 이게 상상이 되네요. 하지만 아무리 고려에서 후한 대접을 받아도 글쎄요, 견훤의 속에 이렇게 따뜻한 이불 품 속에 있는 느낌이었을까요? 아니. 저는 참담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얼마 후 견훤이 귀부한 고려엔 역사의 길이 남을 소식 하나가 전해집니다. 935년 11월 신라 경순왕이 왕건에게 투항한 겁니다. 이제 신라는 천년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멸망한 거예요. 와, 1000년 그래도 참 오래 했네요. 신라가 고려에 흡수되면서 고려는 한반도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고려 왕건에게 마지막 남은 경쟁 상단은 어느 나라였을까요? 후백제. 네, 신검. 바로 백제. 그렇죠. 견훤을 쫓아내고 왕이 된 아들 신검과 고려의 왕건, 이 둘이 패권 다툼을 마지막으로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견훤은 왕건을 은밀하게 찾아갑니다. 이때 왕건과 마주한 견훤은요, 왕건에게 소스라치게 놀랄 만한 제안을 합니다. 내 손으로 죽일 것입니다. 반드시. 저 참담한 역정놈들을 다 내 손으로 죽일 것입니다. 오. 아들을 벌해달라. 그리고 후백제를 멸망시켜달라. 견훤이 왕건에게 충격적인 요청을 한 겁니다.
정말 이 아들에 대한 견훤의 원한이 얼마나 깊었는지 느껴지시죠? 너무 슬프다. 견훤은 자기가 세운 나라를 멸망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아들을 죽여버리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 936년 9월 견훤의 말에 왕건은 후백제를 치기 위해 출정합니다. 이때 동원된 고려군은 무려 10만 대군. 그냥 여기서 그냥 게임 끝내겠다. 네, 진짜 네. 칼을 갈았네요. 그렇죠. 더 이상 안 하겠다. 네. 그런데요, 이때 왕건의 옆에는요, 우리에게 익숙한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70세가 된 노장군이자 과거 후백제 왕이었던 견훤이었습니다. 자기가 세운 나라 후백제를 멸망시키려는 전쟁에 견훤이 앞장을 쓴 겁니다. 고려군의 출정 소식에 화들짝 놀란 신검, 후백제 신검도 군사를 일으킵니다. 견훤과 왕건이 이끄는 고려군과 신검이 이끄는 후백제군, 두 나라는 경상북도 구미시 1리천이라는 강을 사이에 두고 맞닥뜨립니다. 아버지 견훤과 아들 신검이 결국 전장에서 마주친 순간이었습니다. 일촉즉발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양국의 격전이 곧 시작되려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전투가 시작되기도 직전 전쟁터 한복판에서 기절초풍할 상황이 펼쳐집니다. 왜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예원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갑옷을 벗고 창을 던져 견훤이 탄 말 앞으로 와서 항복하니 이에 적병이 기세를 잃어 감히 움직이지 못하였다. 견훤과 전쟁터에서 마주하게 된 후백제의 장군들, 그들이 입고 있던 갑옷과 창을 냅다 던져버린 겁니다. 자, 이 싸우지도 않고 이 후백제 장군들 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옛날 그 왕이었잖아요. 모셨던 왕. 네, 모셨던 왕을 어떻게 오. 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왔다. 맞습니다. 견훤은 후백제를 건국한 위대한 왕이자 그들의 옛 주군입니다. 게다가 전쟁터에서 생사고락을 함께한 사이기도 했죠. 후백제 장군들은 감히 견훤에게 칼을 겨눌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때문에 신검은 물론이고요. 후백제군은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사기가 크게 꺾입니다. 자, 고려와 후백제의 명운을 건 대격돌, 누구의 승리로 1, 2천 전투는 끝이 났을까요? 고려 이건 뭐 왕건이죠. 무조건. 왕건이죠. 견훤과 왕건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전쟁에서 패배한 신검은 왕건에게 투항을 선언합니다. 나라를 들어바치니 허락하시옵소서. 견훤이 일생을 바쳐 세웠던 나라 후백제가 멸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후백제가 멸망하고 난 그해 견훤은 세상을 떠납니다. 와. 신라에서 성장해 후백제라는 나라를 건국했지만 결국은 고려 땅에서 죽음을 맞이한 견훤의 쓸쓸한 말로였습니다. 혼란한 시대에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던 견훤. 후삼국을 통일한 왕건만 조명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혼란한 동시대에 견훤같이 치열하게 살았던 다른 많은 인물도 있었다는 사실, 이런 사실도 한번 기억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